북한 노동당 80주년 대규모 열병식이 임박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 사회주의 국가 고위급 인사들이 속속 평양에 도착했는데요. 네, 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열병식에 참석할 걸로 보입니다. 관련한 내용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열병식 일정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년 같으면 자정 무렵에 열릴 가능성이 높은데 평양에 비 예보가 겹치면서 일정이 당겨질 가능성도 제기가 됐습니다. 이번 80주년 대규모 열병식 여러 가지 일정에 관련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날씨 변수가 있네요. 예. 지금 이제 수도권 강원 아마 북쪽도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비 때문에 그동안 열병식의 일정에 약간 변화가 있던 적이 한 두 차례 정도 있었거든요. 예. 첫 번째는.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러시아는 디미트리 메드베데프 안보회의 부의장 그리고 이제 통합 러시아당 의장이거든요. 이게 살짝 VIP죠. 예. 전임 대통령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중국은 사실상 더 거물이죠. 리창 총리, 서열 2위. 그다음에 이제 이 베트남 같은 경우는 서기장이 왔고 라오스도 최고 수뇌가 왔거든요. 그러면 이 각국의 최고위직들을 이제 초청해 놓고 0시면 새벽이거든요, 사실은. 예. 네. 밤을 그러면 이제 이게 그 귀빈들한테는 예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행사 때는 가능한데 이런 각국의 특히 이제 중러의 최고위층을 VIP를 모아놓고 새벽까지 이어지는 긴 열병식을 하는 건 좀 부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렇게 최고위층을 모아놓고 이 새벽까지 이어지는 열병식을 한 전례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당길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또 80주년이고 또 이 중러가 지금 북한에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또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그 0시 전후 새벽까지 이어지는 이런 열병식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열병식의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자면 역시 북중러 3국의 연대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중국에선 리창 총리, 또 러시아에서는 메드베데프 부회장, 또 양국의 서열 2인자급 인사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됐는데요. 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자세히 짚어봐 주시죠. 일단 9월 3일 날 중국 베이징天安門 성루의 우푸틴 좌정은 소위 이제 시진핑 가운데 있고 이 북중러 정상이 그야말로 최정상이 자리를 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고요. 네. 지금 그 뒤로 거의 이제 좀 한 달 좀 지난 상황에서 사실상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그 안보회의 부의장은 사실상 전임 대통령이니까 거의 국가 수반급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리창 총리도 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중러가 다시 이제 평양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최근 북중러의 밀착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런데 또 이제 뒤집어 얘기하면天安門이제 북중러 푸틴, 시진핑, 김정은 만났지만 양자회담은 했지만 북중러 3자회담은 안 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도 사실 중러의 최고위급이긴 하지만은 둘 다 2인자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위급은 오히려 시진핑 주석은 이제 경주 에이펙 10월 말 참석이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중러가 밀착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러나 또 그 이면에는 또 일정한 또 한계를 보여주는 게 이번 이제 그 평양 그 리창 메드베데프 김정은 회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리창 총리가 북한과 소통을 강화하고 긴밀한 교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총리의 평양 방문이 16년 만인데 그만큼 의미가 더 크다는 평가가 나오거든요. 이번 발언이 북중 관계에 어떤 메시지를 던진 걸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뿐만 아니고요. 왕야진 주북 중국 대사도 이제 북한 매체 기고문을 실어서 그 북중 관계의 경고함
영원히 변치 않을 거다라는 식의 논조에 또 글을 실었거든요. 이것도 뭐 한 5, 6년 만에 처음으로 실는 이제 중국 대사의 글이거든요. 그러면서 본다 그러면은 올 1월까지만 해도 북중 관계는 상당히 나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북러 밀착으로 북한이 이 러시아 영향권으로 너무 빠르게 흡수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불편한 심기를 내보였고, 그러나 최근의 흐름은 또 다시 북중이 빠르게 관계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으로서는 이 북한이 너무 영향권 밖으로 나가버리게 되면은 한반도에서 중국의 레버리지가 약화되니까, 중국의 영향력이 약화되니까 이분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고, 북한은 북러 밀착했지만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일부 뭐 국가 투자 중심으로 뭐 지표상으로는 호조를 보이지만 내용으로는 아주 경제 상황이 나쁘거든요. 거기다가 러우 전쟁이 이제 휴전 모드로 가면 그런 이제 휴전 얘기들이 나오면서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전략적 가치가 또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또 북중 관계 회복의 필요성을 이제 느끼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찌됐건 양측은 빠르게 지금 북중은 관계를 회복하고 있다. 그러나 곳곳에서 아직 보면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징후들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한편 김 위원장이 당 창건 80주년을 앞두고 당의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를 색출, 제거하라고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과거 김일성 주석의 반종파 투쟁을 언급하면서 무능한 간부들의 전행과 직권 남용 등 폐단을 일소하라고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조금 이례적이네요. 왜냐하면 이제 80주년이면 이제 70주년은 김정은 집권 초기였으니까. 네. 뭐 전임자들 책임으로 돌릴 수가 있었던 상황이고, 지금 80년은 뭐 14년 정도 지금 집권을 한 상황이니까 명실공히 이제 본인의 시대를 이제 알리는 계기인데, 그런 첫 10년짜리 정주년인데, 그런데 지금 살벌한 뭐 듣기에 따라서는 이 대규모 6월 숙청까지 예고한 발언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런 뭐 명절 분위기 만드는 상황에서는 어울리는 발언은 아니다. 그렇게 보면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사회 통제가 강화되는 그런 흐름들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80주년 김정은 정권이 최대 규모의 열병식, 또 최대 규모의 외국 사절단을 초청해서 대내외적인 체제 결속과 위상을 과시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저런 식으로 이 내부 어떤 강력한 어떤 다잡기, 그 다음에 통제, 강력한 통제 예고, 이런 건 여전히 김정은 정권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도전 요인이 있는 게 아닌가. 권력 투쟁까지, 지금 종파 투쟁은 김일성으로서는 사실은 4월을 건 그 집권 과정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종파 투쟁까지 소환했다는 얘기는 아직도 김정은 본인이 좀 불안감을 느끼는 게 아니냐, 권력 장악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직접 연설을 한다면 어떤 메시지를 좀 낼 거라 보십니까? 최근 뭐 몇 차례 연설을 했으니까요. 예. 뭐 할 가능성도 남아 있죠. 근데 또 이제 연설까지 하게 되면 이제 외빈들 모아놓고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 부분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그러나 만일에 연설을 한다면 결국 국방력, 열병식이라는 게 이제 군사력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핵과 재래식 전력, 이 부분을 강조할 것 같고, 핵 보유의 정당성, 그 다음에 북중러 연대, 특히 이제 군사적인 측면의 연대, 이런 쪽을 좀 강조할 수가 있을 거고요. 큰 틀에서 보면 이제 김정은 시대를 알리는 어떤 핵과 대륙 전력의 강국으로서 북한의 위상, 이쪽을 좀 강조할 거로 보여지네요. 네, 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에도 관심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 방중길에는 함께했지만 이후 한 달 넘게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열병식에서 다시 등장할 가능성, 그리고 그 위상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등장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죠. 네. 왜냐하면 9월 3일 남의 나라
중국 전승대로도 따라갔고, 그러나 김주애가 2013년생이니까 13살, 2살, 13살, 12살 어린 나이로 공식 외교 일정을 소화하기는 좀 부담스러웠을 거고요. 중국 역시 김주애가 공개 행보를 할 경우에 생기는 이제 부담 때문에 아마 이 도착하는 장면 말고는 이제 김주애는 이제 모습을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그렇게 9월 3일 중국 전승절까지 어쨌든 계기로 중국까지 방문했던 김주애이기 때문에 뭐 의도는 다분하죠. 의도는 이제 대내적으로 김주애 위상을 이제 각인시키려는 의도였을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국내 행사니까 김주애 행보는 좀 훨씬 자유롭거든요. 그렇게 보면 김주애 등장 가능성은 좀 높지 않겠느냐. 그리고 만일에 나온다면은 이제 이 주석단 적어도 주석단의 눈에 띄는 곳에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상을 좀 이제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다만 만일에 김주애가 등장을 하게 되면 이제 9월 3일 중국 전승절에는 이제 좌정은 우푸틴이었거든요. 근데 만일에 김주애를 김정은 바로 옆에 세우게 되면 외창 총리나 메드베데프 부의장이 좀 어색해지거든요. 양쪽에 서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김주애가 어디에 설지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되겠네요. 예. 이번 열병식에서 북한이 새로 개발한 ICBM 화성 20형 등 신형 무기들이 공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열병식을 통해서 북한이 어떤 메시지 보여주려 할까요? 중국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예. 이번 중국 9월 3일 전등대를 보면은 일단 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전력, 그러니까 뉴클리어 트라이드 핵 삼축 체계, 그러니까 동풍 5C라든지 동풍 61이라든지 주량이라든지 이 ICBM, 그다음에 이제 SLBM, 그다음에 다양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이제 핵탄두 탑재 가능성, 이런 전략 타격 능력들을 보여줬고요. 심지어 핵탄두까지도 이례적으로 공개했고요. 그리고 이제 드론, 무인기, 그다음에 이 스텔스 무인기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이제 로봇, AI 결합된 재래식 전력 능력들, 타격 능력들, 그다음에 신형 탱크라든지 이 재래식 쪽에서도 상당한 첨단 전력들을 보여줬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북한도 유사할 거다. 지금 화성 20형 아직 뭐 공개는 안 됐죠. 지난해 10월 31일 날 이제 화성 19형 성계 마지막이니까 최근 ICBM 관련 행보로 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ICBM을 공개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다음에 최근 북러 밀착으로 아마 기술 지원을,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가지 5,000톤급 구축함이라든지 최연함 강건함, 그다음에 이 각종 이 무기들, 이 무인 정찰기라든지, 예. 아니면 이제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라든지, 아니면 공격 미사일까지도 지금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재래식 전력 분야에서도 중국하고 똑같이 뭐 이미 뭐 글로벌 호크 미국제, 그다음에 이 리퍼와 유사한 이런 대형 이 무인 정찰기 공격기도 보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래식 전력 쪽에서도 아마 본인들의 첨단 전력을 좀 강화하는, 핵과 재래식 전력 양쪽에서 최대한 본인들의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죠. 네, 북한 노동당 80주년 열병식과 관련한 내용들 자세히 좀 짚어봤습니다. 관련한 내용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